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촬영 일자 이제 6월 말이에요. 6월 29일이고 제가 항상 이제 한 달이나 한 달 반에 한 번씩 영상들을 이렇게 몰아서 촬영을 하거든 하는데 저는 이제 상반기가 끝났었던 만큼 오늘 이제 촬영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주제들은 상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고 상반기 때 많은 주제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이슈가 됐었던 그런 기업들을 정리를 해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라면 쪽 정리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삼양식품 바로 떠오르시죠? 삼양식품이 불닭을 굉장히 잘 팔면서 이게 되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삼양식품과 거의 경쟁사죠. 그리고 해외 수출도 괜찮게 하고 있는 농심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시장에서는 뭐 제2의 삼양식품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뭐 김 수출이 오르고 냉동 김밥이 오르고 막 아이스크림도 오르고 막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뭐 샘표식품도 오르고 여러 가지 참 재밌는 반응들이 있었던 2024년도 상반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수강생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농심도 라면 잘 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의 라면 1등 하면 농심이잖아요. 신라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농심 해외 수출도 괜찮게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삼양식품만 저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농심식품이 주가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좀 크게 조정받기도 하고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다 같은 라면 회사가 아닌가요? 다 같은 수출 기업이 아닌가요? 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자, 바로 지금 제가 캡처했었던 날 기준으로 올해 초부터 지금 요 최근까지 삼양식품과 농심의 주가 흐름을 가지고 왔어요. 삼양식품 보실까요? 야, 이 20만 원대 있었던 친구가 6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3배가 갔어요. 상반기만에 3배가 가고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지금 한 주가 기준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면 코스피에서 가장 비싼 두 번째 기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0만 원대로 제일 비싸고요. 한 주당 그 가격이. 삼양식품이 지금 67만 원대로 2등이 됐어요. 원래 20만 원짜리 기업은 많거든요. 주식들은 많거든요. 근데 67만 원이 되면서 두 번째로 비싼 그런 기업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고. 농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른 건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 36만 원대에 있었다가 고점 기준으로 58만 원이니까 두 배 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그냥 폭이 똑같아 보이지만 20만 원에서 60만 원 간 애랑 36만 원에서 58만 원 간 애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수강생분의 관찰이 맞는 거죠. 아니 둘 다 똑같이 라면도 하고 수출도 잘하는 기업인데 왜 얘는 3배 넘게 오르고 왜 얘는 그렇게 많이 못 오르느냐에 대한 그 대답은 저는 거의 대부분의 대답은 재무제표에서 사후적으로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재무제표를 까서 보여드렸어요. 자, 먼저 삼양식품 매출 구조예요. 전체 매출이 9천억, 1조 2천억, 올해 1분기 기준으로 4천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수출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보니까 6천억, 8천억, 1분기 기준 거의 3천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보니까 2022년도에는 3분의 2였어요. 66.6%. 2023년도에는요. 68% 반올림할게요. 올해는요. 75%예요. 그러면 삼양식품은 일단 절대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더러 그 비중이 해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포인트라서 제가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심도 그렇고 뭐 오뚜기도 그렇고 다른 뭐 김수출이든 뭐든 큰 영향을 주가 차원에서는 올라가는 게 저는 이상하다라고 보거든요. 올라갈 만한 자격이 있는 애는 삼양식품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딱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럼 농심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농심 2022년도 매출이 3조 1천억, 3조 4천억,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반올림하면 한 9천억 정도 된다라고 치죠. 그럼 1년으로 치면 3조 6천억 나올 것 같아요. 수출이 1조 1천억, 1조 2천억, 한 3,3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수출 비중이 36%, 36%, 3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삼양식품이랑 뭐가 다른지 지금 느껴지세요? 두 가지가 바로 달라요. 자, 첫 번째, 수출 비중 자체가 그 절대 넘버 자체가 달라요. 삼양식품은 3분의 2 이상이 이미 수출 비중이에요. 농심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0몇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미 높은 그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심지어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60몇 %였던 애가 막 75%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농심 보면 어떠세요?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36, 37 정도에 그냥 머무르고 있어요. 수출 비중.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수 비중이 많다는 거죠. 그럼 저는 딱 이렇게 보는 거죠.
삼양식품하고 농심 둘 다 라면 잘하는 애들 맞고요. 그리고 둘 다 수출 괜찮게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주가의 상승 여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뭐예요? 미국에다가 얼마나 수출을 과격하게 정말 엄청나게 팔아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 포텐셜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건데 삼양식품은 이미 수출 비중이 높은 데다가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얘가 어디까지 갈지 감히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성장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농심 같은 경우는 오케이 옛날부터 수출했고 수출이 안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알겠어. 그리고 삼양식품 따라서 수출이 또 잘 되기도 하겠지. 원래부터 수출 잘하고 있었던 건 신라면이 맞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농심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약간 상박이 막혀있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성장은 할 거야. 근데 그 성장이 그냥 예측이 돼. 대충 어느 정도까지 갈지가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눈에 뻔히 보이는 성장에 대해서는 딱 그냥 그 정도만 주가가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2배 이상 안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계산기가 두드려져서 그래. 이게 되게 참 재밌는 요소죠. 계산기가 두드러지면 딱 두드러진 만큼만 주가가 움직여요. 근데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즘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거 예측이 안 돼요.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금 시장 분위기로 놓고 보면 삼양식품이 대체 어디까지 성장할까? 미국에서 얼마까지 수출을 할 수 있을까? 그 불닭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불닭은 이제 브랜드 그냥 음식 아니라고요. 소비재, 필수 소비재이자 브랜드이자 스토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미국 시장 안으로 침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시장에서 예측이 안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감히 두드릴 수가 없고 그냥 주가가 쏘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냥 절대적인 매출 금액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농심이 삼양식품보다 훨씬 큰 회사예요. 그거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의 주가가 저렇게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마진 자체가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자, 위에 지금 보고 계신 게 농심의 영업이익률하고요. 농심의 ROE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게 삼양식품의 영업이익률과 ROE고요. 자, 그럼 보세요. 농심 영업이익률이요. 6%, 4%, 4%, 6%, 7%. 그러니까 한 자릿수였대요. 한 자릿수. 주주가치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보면 7%, 5%, 5%, 7% 이제 좀 올라가지고 한 9% 약간 삼양식품과 같은 태클을 타고 있죠. 이 결국에는 한 자릿수잖아요. 이게 성장이 엄청 빠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앞으로 조금 더 삼양식품이랑 같이 조금 더 뭔가 올라갈 수는 있겠어. 그거 내가 인정. 근데 여기서 더 뭐가 없잖아. 그래서 주주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그거는 아니잖아. 라는 시장이 계속해서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양식품은 보세요. 영업이익률이요. 이미 두 자릿수예요. 이미 두 자릿수. 2022년도 사실상 10%고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어때요? 20%잖아요. 20% 마진이. 음식 파는 회사가요. 100억 원어치를 파는데 20억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80억밖에 안 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다른 어떤 식품 기업을 가지고 와보세요. 마진이 이렇게 남는 기업이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식품 기업들은 정말 전형적이고 예전에 거의 어떤 사양 느낌이 나는 그냥 GDP 정도만 따라가는 그냥 고루한 산업이기 때문에 마진 거의 안 나요. 한 자릿수 심지어 5% 미만으로 나는 그냥 2, 3% 마진 내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삼양식품은 미국에다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거 없어서 미치니까 가격을 높게 팔아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출할 때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게 또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두 자릿수로 확 하고 올라가고 심지어 20%를 넘어갈 수도 있는 이유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주주가치는 얼마나 성장시키느냐? 21%, 15%, 19%, 25%, 45%. 어떻게 ROE가 45%가 나와요? 식품회사가. 주주가치가 이거는 거의 지금 반도체 쪽 AI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핫한 회사 그 정도 느낌. 그런 회사들이 지금 주주 ROE 엄청 높게 나와가지고 막 4, 50%씩. 근데 그것도 막 1, 2년 정도 반짝 그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삼양식품은 라면 파는 회사가 꾸준하게 20%가 거의 넘어가는 20%대의 그런 ROE를 유지하다가 올해 이제 1분기에 대박을 치면서 45%에 해당하는 그런 ROE를 냈다는 거죠. 정말 실로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론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기업이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이 기업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유를 하지 못했었고 저희 수강생분들만 투자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출 비중도 차이가 있었지만 그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FM 가이드가 됐든 네이버 증권 그 사이트가 됐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재무 제표 그리고 재무 비율 지표 이런 것들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지표가 차이가 날까? 같은 산업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게 뭐 재무적인 특성이 됐든 비즈니스 모델적인 특성이 됐든 어떤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관련된 특성이 됐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분명히 거기 안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심과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정도 섹터로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수출 비중에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 수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 잘 팔리기 때문에 마진을 얼마나 남겨, 주주 가치를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농심은 성장한다라고 쳐도 그렇게 기분 좋은 답변을 못 내놓는 거죠. 근데 이게 농심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식품 산업의 특징이 그런 거고 삼양식품이 유별날 뿐이고.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음식 팔고 라면 파는 애가 마진을 막 20%씩 남기고 ROE는 45%씩 나고 그런 재무적인 차이 때문에라도 삼양식품의 주가 저렇게 엄청나게 하늘을 뚫고 치솟을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뭐 지나간 이슈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서 농심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을 꽤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삼양식품이 더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삼양식품이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하는 점,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너무나 배울 게 많은 기업인 거는 맞아요. 제가 감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헤럴드 경제 채널 나왔을 때 그거 촬영 날에 딱 삼양식품이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리고 상한가 친 다음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의 장대 양봉이 그려진 이후에는 삼양식품이 약간 고평가 레벨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트렌드가 탔고 아무리 수급이 좋고 차트가 예뻐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삼양식품이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아줘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꽤 많이 받는다면 다시 한번 그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가는 거는 조금 오바다, 너무 무리한 결정인 것 같다. 다만 저희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미래에 또 다른 삼양식품과 같은 기업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또 찾아올지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최대한 빠르게 더 낮은 가격에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금 공부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